승리투자 김기수 대표님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2023년 주목해봐야 될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뭐 태조 이방원, 그죠? 뭐 역사와는 위배되는 이런 얘기하면서 신조어를 막 만들어냈었는데 2023년은 사실 뭐 자기 초반에 어려울 걸로 알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뭐 신조어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에로 배우도 나왔고 또 에로 배우뿐만 아니라 뒤에 뭐 에로 배우 뭐 7, 8자가 뭐 있었는데 그죠? 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주도 섹터는? 저는 이제 그 신조어 이야기하니까 네. 그때도 태조 이방원을 이야기할 때 네. 제가 네. 2차 전지가 좋다라고 하지 마셔라. 그죠? 그러면서 양극재가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10월 27일 날 말씀드릴 때 그래서 SKC나 일진머티리얼, 동박 이런 쪽 하지 마시고 그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나노 신소재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유형의 종목을 하시는 것이 2차 전지가 좋고 뭐 이 태조 이방원 해서 지금 원전이 뭐 다 원치에서 더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고점을 돌파,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은 그런 그렇죠.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반등의 흐름과 또 시장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시장의 상황이나 또 각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그런 말을 많이 만들어낼 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네.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할 때는 요란할 때는 맞아요. 뭐에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다소 매도 관점, 비중 축소하고 다시 사는 관점 이런 쪽으로 보셔야지. 저는 이제 그 증권방송이 저도 증권방송에 출연하지만 좀 쫓아가다 보면 뒷북져요 항상 그죠? 예, 뒷북집니다. 항상 자신만의 생각으로 사실은 용기 있게 사놓고 막 얘기를 언론에서 해주기 시작하면 고맙네.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얘기하면 사실 일정 부분 좀 선수들은 사실 좀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매일 뉴스를 보니까 좋아라고 하면 쫓아가서 그죠? 사면 물리고 그럼 뉴스에서 그 언론사에 항의하면 뭐 책임져 줍니까? 네, 책임 안 집니다. 책임 안 지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 태조 이방원이나 에러베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핵심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가 뭐냐 이거를 판단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2023년 우리가 보는 큰 화두로서의 그 성장성을 보시는 거예요. 성장 섹터가 어디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핵심 테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시세가 난 부분도 있죠. 사실 로봇 관련주가 1월, 2월 초 라인 부분에 대폭 시세를 냈죠.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AI 반도체, 그죠? AI와 관련된 주식이 올랐고 지금은 이제 AI 관련 반도체가 오를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한 번씩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2023년 개묘년에 주목해야 될 테크놀로지가 이제 AI 반도체거든요. 그 AI 반도체라는 건 대량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이제 그 연관된 부분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은데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치품이 아니고 이제 필수품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AI 시장 반도체 규모도 엄청나게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 부분들이 사실 반도체하고 또 이렇게 특화돼서 AI 반도체를 하는 부분, 종목 부분이 사실 다 연계가 돼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출이 확 나는 쪽 라인 부분은 아직은 뚜렷하게 없어요. 사실 이 코난 테크놀로지나 셀바스 AI 관련주들은 저는 이제 테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2차 시세까지를 세게 냈거든요. 항상 테마가 움직일 때 1차 시세는 관련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오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코난 테크놀로지나 셀바스 AI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유형의 종목분들이 150%, 200%씩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를 때 쫓아가면 테마는 아직 매출이 100억, 200억 그리고 영업이 손실 이런 종목들이 AI 테마라고만 해서 올라간 종목들은 나중에 낭패를 보기가 쉬워요. 정말 첫 번째는 버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AI가 올해를 필두로 해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때 진짜 실적과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셔야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 부분에서 보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왜냐면 첫 잔은 우려 버려라. 녹차 네, 마실 때 맞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첫 잔은 사실은 우려 버리는 거예요. 네. 둘째 잔이 정말 제일 맛있는 거고, 둘째, 셋째. 처음에부터 막 쫓아가잖아요. 쫓아서 불리는 건데, 네. 그런 시세도 테마성으로 있을 때는 욕심내지 말고, 그게 실제로 그게 거치고 나서 떠오르는 종목이 뭐냐를 봐라. 네. 이제 사실 주가가 올라갈 김기수 어록을 하나만, 김기수 어록을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이격이 너무 벌어지거나 또 너무 올라가서 뒤에 그 높은 가격에 사줄 세력이 없으면 실적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떨어졌는데 보니까 매출은 100억도 안 나오고 적자인 회사가 시가총액이 5천억 이런 식의 종목 부분은 내려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적어도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내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려면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쫓아가시면 안 되고 사실 2차 전지도 2021년은 도구나 카우나 다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나 카우나, 이게 동박이나 분리막 이런 거 다 같이 올랐어요. 그런데 2022년 조정 보일 때 양극재는 아주 양호하게 연봉으로 조정을 보였는데 이 동박이나 분리막 이쪽은 2021년에 올랐던 거를 다 훼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로 들어가고 경쟁력 그리고 살아남을 기업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 이런 쪽으로 압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셔야 정말 커다란 수익이 나오고 마지막 성장에서 성장 흐름 부분으로 갈 때 그게 이제 파괴적 혁신의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휘날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우여곡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주도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좀 하면요. 좋은 말씀입니다. AI는 AI 챗 GPT 이게 아니라 그게 실제 산업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AI 관련된 반도체를 보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GPU가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AI 이 기술 그 속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 차면 되는데 AI 반도체면 되는데 GPU라는 스포츠카를 이용을 하는 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력 소모가 많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구독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지불해야 될 돈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특화된 부분을 개발하려고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 10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매출 시총 가장 큰 10대 기업들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KT, 이 네이버, 카카오도 하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어야 구조적 성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테마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사실은 독주하면서 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찐을. 그러면 관련해서는 그러면 국내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그 업체는 얘기를 안 해주실 겁니까? 저는 그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는 LX 세미콘. 그런데 이제 4,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원체 반도체 경기도 또 안 좋았고 하기 때문에 LX 세미콘이나 또 LX 세미콘이 투자한 텔레칩스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관심 있게 한번 보실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의미입니다. AI가 그러니까 산업이 죽진 않아요. 그게 실제로 효과가 나는 쪽이 어딘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당연히 성장하는 섹터로 주도 섹터로 보시겠죠. 그걸 이제 주도 섹터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다시 한번 목표로 들어가서 주목해야 될 테크놀로지가 또 많습니다. 우리나라 연관 기업들을 찾게 부분인데 또 이 가상인간이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 자료가 1월 12일인가 제가 그 유진투자증권과 또 관련 그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제 만든 건데 가상 인물 가운데 여성분들도 꽤 많고 그런데 어떻게 남자 아담을 뽑아오셨습니까?
제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농담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SM이나 네. 하이브 그리고 JIP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좀 관심을 좀 가지셔 봐야 되는데 SM하고 하이브하고 또 이 뭐 공개매수하고 때문에, 뭐 네. 하면서 시세가 벌써 이미 낮기 때문에 네. 그쪽보다는 JIP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또 테마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인간 안보. 그죠? 우리가 이제 인간 안보는 예. 뭐예요? 인간 안보에는 전체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보안 뭐 이런 거죠. 거요? 식량, 그리고 의료 접근성, 그리고 음. 비대면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이제 아직 이게 주도가 되기에는 시기가 상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안보, 그죠? AI 관련 부분이 시장이 성장할수록 사이버 안보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햅틱하고 모션 캡처, 그리고 애플이 이제 3월 이후 적어도 1, 4분기 말, 2, 4분기 초 이쪽에 이제 XR 기기 출시를 하니까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 또 오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네. 사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의 테마 부분들이 기술적 흐름과 그리고 또 그 출시하는 그 전위를 통해서 시기를 갖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폐 배터리 관련주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폐 배터리 2차 전지 떼기 할까요? 지금 2차 전지 떼 지금 하시려고요? 2차 전지 때는 주도 섹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시간이 좀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폐 그래서 배터리, 네. 폐 배터리 관련 지난번에도 폐 배터리 이제 밀려있지만 장기적으로 갈 곳이다 그러면서 그때 성일하이텍도 말씀해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겁니다. 네. 예,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폐 배터리 관련주는 적금식으로 드시고 거기에 이제 성일하이텍, 샘캠, 코스모 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뭐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입장벽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국내에 국한돼서 폐 배터리 사업을 하는 쪽보다 이미 해외에 특히 유럽 쪽에 공장을 증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제대로 된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성일이라는 높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또 지금 RCMA죠. 네. 유럽발 IRA라는 거죠. 네. CRMA인가? 맞아. 핵심 원자재법. 맞아. CRMA구나. 예, CRA.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아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네. CRAM이고 그게 이제 유럽은 광물 자원이 부족합니다. 네. 그죠? 그 광물 자원이 부족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선두 그룹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도 영국은 2030년부터 출시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EU는 2035년부터 출시를 안 하는 거. 그런 것부터가 기후 온난화에 대한 대응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자원 순환경제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의 재활용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중국이나 미국, 우리나라보다 유럽 쪽이 이 재활용 부분, 폐 배터리에서 나오는 이 광물을 가지고 일정 정도 10%든 20%든 그 부분을 통해서 배터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조항을 발표하는 법안. 그게 이제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해서 요 3월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오면 좀 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네. 항상 먼저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시장의 그 트렌드를 형성해가는 그 섹터들, 그죠? 예. 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주도라기보다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기술 변화들,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네. 이제 주도주라고 하고 네. 주도 섹터라고 할 때, 네. 그죠? 방송에서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뭐 반토막 나서 어느 날 상한가가 오고 막 20% 올라가면 와 오늘 주도주는 어느 쪽입니다. 주도주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정립시켜드리면 주도주는 주도 섹터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추종 섹터의 전반에 힘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거기에 대장주가 종목이 주도주군요. 이제 주도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심했다고 어느 날 상한가 많이 올라왔다고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폐배터리 재활용과 연관이 있는 에코프로가 일단 먼저 신고점을 경신했고 오늘 코스모화학이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대장 1, 2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 성일하이텍 그리고 셀캠 그리고 이제 큰 종목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게 리튬 광물 이런 부분들과 연결된 부분인 거죠. 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작년 10월 달에 준비됐었던 부분이죠. 성일하이텍, 세비캠, 뭐 SK이노베이션도 하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하지만 폐배터리의 비중이 좀 작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코스모화학 에코프로니까 순수하게 하는 쪽 라인 부분은 아직은 매출이 앞으로 성장할 거지만 성장에 대한 확신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폐배터리만 하는 기업들은 조금 뒤처지고 에코프로나 코스모화학처럼 이제 에코프로는 수산화 리튬 관련 전구체 그리고 자회사 상장 모멘텀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세를 내는 거고 코스모화학은 황산 코발트나 이산화티타늄 이런 쪽 부분에 국내 유일의 기술을 흐름을 갖고 가면서 폐배터리를 하는 상황 이러니까 시세가 더 빠르게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도를 보고 해야 되는데 또 개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안 오르는 걸 고르실 거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여러 종목이 있었을 때 대장이 뭔지 대장이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왜냐하면 대장은 항상 쌍봉으로 무너지지만 추종으로 따라왔던 부분은 외봉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쌍봉은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1, 2등 안에 들어가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낫고 그렇다면 이 복합적인 산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코프로나 코스모화 그리고 순수 폐배터리 쪽 라인 부분은 성일하이텍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주목할 섹터 주도주군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해주셨고요. 특별히 궁금한 폐배터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SDV. SDV. 순수한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가 설계 중심이 돼서 이 자동차 무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거. 오버 더 에어라고 하는데 이거 테슬라는 다 원격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는 딱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대 오토에버. 오토에버. 네.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도주 관련해서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해갈 이런 것들을 올해 중심 키워드로 생각하고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낙폭과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전략상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도주를 따라가는 우리 항상 직진하신 우리 김기수 대표님의 스타일이면 이런 쪽에 잘 되는 쪽에 공부해라, 그죠? 쭉 이제 판을 깔아주셔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기수 대표님과 올해 주목할 만한 테마 섹터 이야기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